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이우건입니다. 다들 아직은 좀 이렇게 낯선 얼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하신 표정인데, 직업 상담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건 맞죠? 네, 맞고, 직업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직업 상담사라는 게 직업하고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같이 합쳐놨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상담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것처럼 내가 직업 생활을 좀 해봤던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상담 관련된 일을 좀 해봤던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어나 한자 좋아하세요? 네, 잘 안 좋아하시죠? 제가 지금 화면에 뭐 하나 띄울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우선 영어가 하나 떠 있습니다. 영어로 지금 보시면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더는 정관사예요. 네. 네. 서바이벌도 많이 쓸 거고, 오브는 전치사 다 아시죠? 우리가 또 피트라는 단어도 다 아시죠? 피트가 우리가 옷 사면 피팅룸 간다고 하죠. 피팅 한다는 거, 맞춘다는 거고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더 서바이벌보다 피티스트, 더 플러스 ST는 최상급이에요. 제가 오늘 영어 영문법 시간은 아닌데 다 아시죠? 최상급 나왔어요. 그러면 저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얘기했는데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자성어가 나와요. 뭘까요? 네, 적자 생존이에요. 혹자들은 이걸 뭐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생존을 한다, 살아남는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거 왜 이 얘기부터 직업 상담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직업 상담사가 필요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과거의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 50년대까지만 봐도 농업시대였잖아요. 이때만 해도 가업을 물려받잖아요. 아버지 직업이 자식 직업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나도 농사를 짓고, 아버지가 어부이면 나도 어부를 짓고, 여자의 직업은 많지도 않았고, 여자들이 직업을 갖게 된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많은 분들이 여성들도 직업을 갖고 있지만, 과거의 여성들은 80년대까지도 변변한 직장 자체, 직업 자체가 많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죠.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 왜 직업 상담사가 필요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직업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진출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리고 직업이 별의별 직업이 많이 생기죠. 혹시 아주 여기 지금 연령층이 워낙 다양해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이런 결혼 중매업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았죠. 그리고 요즘에 상조업체가 홈쇼핑 틀어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상조 이런 회사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게 반려견이라고 하죠. 같이 이제 그 반려동물들. 그러니까 요즘에 걔는 호텔 있는 거 아시죠? 그 반려동물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래서 요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따로 돌봐주고, 그 반려견들의 손톱 소지도 해주고, 뭐 소지라고 말이 좀 네일 아티스트들. 옛날에 손톱, 발톱, 요즘에 네일 아티스트들. 굉장히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적자 생존 또는 이 변화하는 환경에 직업이 워낙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없어질 직업들이 있죠.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없어진 직업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기 나이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버스 안내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시내버스 타면은 돈을 대신, 그러니까 토큰이나 회수권 같은 걸 받아주고, 그리고 막 이제 이런 거 있었죠. 오라이 막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없어졌죠. 직업 중에서. 그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은 이러한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직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이 직업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 직업 상담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다음 페이지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 제가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배우는 목적은, 제가 초성만 갖다 놨는데요. 무엇을 히읗, 시옷, 이응, 니은, 기읒을 알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특히 직업 상담사가 배우는 이유는
이걸 배워서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우리는 철저하게 현장 적용형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도 뭔가를 학습을 하면 이걸 어떤 직업에 대한 이해, 현재의 고용 시장이라든지 앞으로의 직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상담 공부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공부하면 이것을 이런 불안함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담을 잘 해줄 수 있을까?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다. 이런 걸 우리가 교육학에서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해요. 프래그머티즘은 굳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실용주의. 그러니까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는 게 목적이에요.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직업 상담사는 실제적으로 상담 중에서도 상당히 진로와 직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배워서 남주고 남한테 도움을 주려는, 특히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만 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상담에서 중요하게 보는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찾아올 때 4가지 영역이 있고요. 상담에서는 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4가지 요인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족이에요. 보통 가족 상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또 부모의 갈등, 친척 간의 갈등. 가족이 상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상담할 때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상담이 항목이 되고요. 세 번째가 대인관계예요. 친구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게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호소 문제고요. 네 번째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이 직업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담에서 중요한 4대 카테고리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점집에 가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꼭 묻게 돼 있습니다. 제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나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의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4대 카테고리에 우리가 하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직업에 대한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만큼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는 배우는 목적이 뭐냐? 배워서 남주고 배워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의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직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상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가장 그럼 직업 상담사를 하기 위해서 뭐부터 알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은 소씨예요. 이건 넌센스예요. 소씨인데 이분이 남긴 명언이 있죠. 누구죠?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 너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남긴, 그 명언을 남긴 그 전에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소크라테스가 계속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땐 뭐 이런 포털이 지식인 서비스가 없잖아요. 백과사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때 이런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아는 게 너무 더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 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지식인들을 만나러 다니자. 그래서 투어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식 투어를 떠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투어를 다 마치고 나서 남긴 말이 뭐냐면 네 자신을 알라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천문학에서 너무 잘 알고 이분은 수사학에서 너무 잘 알고 이 사람은 뭐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각자 지식은 다 전문가인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 자신이더라. 얘는 천문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생물학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공통적으로 모르는 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하더라. 그래서 모든 지식인이여 잘 들어. 세상의 모든 삶의 시작은 내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소크라테스가 남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게 소크라테스가 그 기원전에 남겼던 그 말이 지금도 그게 통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직업 상담사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알아야 될 이론 중에 하나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만든 이론인데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지능 외에 기존에 있던 IQ 같은 지능 외에 다중지능, 그래서 이걸 그 MI라고 해요. 멀티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지능이 있다. 그게 맨 처음에 8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9개, 10개, 11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다중지능에서도 실험을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지능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지능이냐? 자기 이해 지능이다. 나를 잘 아는 애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이게 이제 가드너 교수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에 얘기했던 소크라테스의 그 명언이라는 게 정말로 이 직업 상담할 때도 중요하고 우리가 직업 상담사 공부할 때도 어떤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내 자신부터 아는 것. 그리고 직업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투 트랙으로 놓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일단 상담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학, 상담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담 쪽에서 심리를 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상담, 그리고 교육 심리학, 뭐 교육학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기반을 둔 학습 접근. 그리고 직업 상담사 시험 과목에도 심리학에 기반을 둔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급을 하시든 1급을 하시든. 그렇죠? 두 번째가 있어요. 직업이기 때문에 HR, 휴먼 리소스, 즉 인적 자원 개발 관련된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투트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거나 그 과목을 보면 뭐 노동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는 HR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에 관련된 트랙은 HR, 그러니까 인적 자원 쪽에 한 파트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상담이기 때문에 심리학 파트로 나눠져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직업 상담사를 시작할 때는 두 가지 트랙을 갖고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도 안 되고 과목도 어쨌든 두 개 다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면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직업 상담사의 성비를 보면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지금 여기도 지금 여성이 많잖아요. 여성이 원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대상은 남성도 물론 많지만 전반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성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이 공감 능력이 좋고 상담 심리에 훨씬 더 적합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직업 상담사가 된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같이 얘기할 뭐 워너비 직업 상담사라는 것도 결국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강연의 목표도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어떻게 내가 이 직업에 보람을 느끼고 좀 더 입직 과정 이후에 내가 어떻게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의 오늘의 목표거든요. 그렇다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땄을 때 상담에 대한 공부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상담에선 다 비슷해요. 여성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어디서 성장의 이 변별력이 생기냐면 HR, 직업에 대한 이해 또는 직업에 대한 전망과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직업 상담사로서 자신의 몸값 그 자신의 영향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 상담사면 상담에 있으니까 상담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아는 건 상담의 영역에 속하죠.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직업에 대한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련된 공부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데 내 자신을 아는 게 쉽냐?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 기혼자 계시면 지금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죠? 이건 남친, 여친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애가 이런 애 같아 라고 했는데 사귀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얘 막 경계성 성격 장애 같아. 얘가 갑자기 이상해 갑자기 평상시에 괜찮은데 차 운전대만 잡으면 애가 막 확 바뀐다든지 평상시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확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내 배우자조차도 아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Who are you?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자비스, 피터 자비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성인학습 이론 전문가인데요. 이 피터 자비스가 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영어로 하면 Who are you죠. 이 질문에 몇 가지 정보가 나오는지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한테 Who are you라고 물어봤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대부분 뭘까요? 누구세요? 라고 하면 자기 이름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 자기 직업을 얘기하겠죠. 세 번째, 자기가 자기 가족사항. 네 번째, 자기 취미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주지 정도를 얘기한대요. 5개를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았어요. 뭐예요? Who are you라고 했을 때 낯선 사람한테 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관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할 때 나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쓸 게 없어요. 왜 쓸 게 없을까요? 경력이 없어서? 자격증이 없어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쓸 게 없어요. 그럼 직업 상담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주고, 그런 것들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당한, 그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 쉽게 말하면 이런 일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who are you라고 했을 때 저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동화 가벼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썼던 다른 책에 제가 썼던 내용인데 이게 모 대학의 논술고사 지문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소재 자체가 좀 참신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책 내용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재경기를 합니다. 2번째 경기. 그래서 거북이가 불안해요. 난 이번에도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토끼가 잠을 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2번째 경기도 이길 수 있을까? 거북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얘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나는 매우 성실해. 나는 오래 살아. 나는 꾸준해. 이런 강점으로 자기 이해하고 있었어요. 2번째 경기에서도 꾸준하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성실하면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2번째 경기에서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려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제 책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진로 상담 측면에서, 직업 상담 측면에서 본다면 거북이가 2번째 경기에서도 토끼를 이기려면 자기의 강점을 재발견해야 돼요. 나는 성실하거나 꾸준하거나 오래 사는 이게 아니고 자기 강점을 달리 발견해야 돼요. 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산과 바다를 다닐 수 있는 강점이 있네? 그거에 따라서 자기 강점을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토끼하고 2번째 경기할 때 토끼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토끼 일로 와봐.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는 너한테 유리한 산에서 했어. 그치? 인정하지? 근데 2번째 경기는 공정하게 좀 하자. 어떻게? 너한테 유리한 산을 50%만 코스로 놓고 나한테 유리한 코스가 강이거든? 나에게 유리한 코스 50% 강을 넣고 경주 코스로 하자. 이러면 토끼는 강을 건너려면 삥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직업 상담사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일들이 가장 많아요. 내담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의 강점을 재해석해주고 재발견, 디스커버 해주고요. 다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왜곡된 자기 이해도 다시 올바르게 잡아주는, 즉 심리적으로 자기 이해가 잘못된 분들도 계세요. 즉 어떤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냐면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자기의 강점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가장 제가 기억이 나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형제인데 형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형은 의대를 다녀요. 동생은 노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냥 대학을 갔어요.
그 동생은 어때요? 형에 대한 이 자격지심이라든지 열등감이 있어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형은 공부를 이렇게 잘해. 그 형을 항상 칭찬해줘요. 동생은 어때요? 자기에 대한 이 위축이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해. 근데 이 친구가 의대는 못 갔지만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 갔으면 잘 간 거잖아요. 충분히 4년제 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형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난 머리가 나빠. 누구에 비해서? 의대 다닌 형에 비해서. 이게 왜곡이에요. 자기에 대한 왜곡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공무원이에요. 둘 다.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어떤 직업을 선호할까요, 자식한테? 너는 공무원 가야 돼. 엄마 공무원, 아빠 공무원이잖아. 너 공무원 가야 돼. 그럼 얘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아요. 근데 이 성향에는 항상 일탈을 꿈꾸고 있어요. 나는 저기 낭만 고양이 그러면서 진짜 생선가게 털려고 하고 맨날 이렇게 어디 낭만 고양이 같은 진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곡이에요. 부모의 양육 태도. 이런 내담자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매우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성에 관련된. 어린 시절에 성폭력이나 또는 특히 아버지로부터의 성폭행을 받았던 여성분들이 남성에 대한 심각한 인지적 왜곡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만날 때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과 진로에 대한 희망과 목표와 꿈을 갖게 하는 게 직업 상담사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에 대한 이해를 지금 우리가 소크라테스 얘기부터 지금 꺼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경우도 많고 재발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직업 상담사가 그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직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상담만 하다 끝나요. 직업 상담은 안 되고 그냥 심리 상담하다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 상담사는 사실은 직업에 대해서도 상담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해 봤을 때 거북이의 강점은 21세기 거북이의 강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실하거나 꾸준한 게 아니고 거북이의 강점은 뭐예요? 물과 그러니까 바다와 산을 다닐 수 있는 융합형 동물이죠. 그런 동물은 없죠. 걔가 그게 강점으로 알고 있는 순간 얘는 인생을 달리 설계하겠죠. 제가 다시 정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사람의 일생에서 중요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친구, 네 번째가 직업이라고 했어요. 그 직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이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재발견, 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